여기선 또 일자리를 구할 수 없으니까 그냥 차라리 아예 그냥 연고지를 떠나서 직장을 선택하자 이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지역이 창의성과 진취력을 잃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 가입 연령층이 사라짐으로써 지역의 어떤 미래가 사라진다고 볼까요? 일자리 플러스 복지, 문화까지 다방면의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지만 이제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가 동반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수천 명의 청년들이 전라북도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청년은 계속 주는데 노인은 빠르게 늘면서 머지않아 그 비율도 역전될 전망입니다. 가진 노력에도 좀처럼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청년 유출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전북대학교 도서관을 찾은 건 신정 연휴가 막 끝난 지난 4일. 새해 첫 월요일, 방학 중이지만 도서관은 아침부터 붐볐습니다. 도서관 스터디룸에서는 방방마다 취업 스터디가 한창이었습니다. 공사 취업을 준비하는 이 스터디 그룹은 4학년과 졸업생들이 매주 함께 모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전북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최장진 씨. 학점과 토익 점수가 좋은 최 씨는 자신의 조건이 공기업 취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심각한 취업난 속에 공기업은 안정성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잘릴 위험이 없다는 그 안정성, 그게 가장 크고, 요즘에는 또 공기업들이 또 보수도 되게 대기업이나 사기업만큼 액수도 큰 게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이근옥 씨는 공사의 안정성도 높이 사지만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대기업이 거의 없고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남성 또는 생산직이 중심인 상황. 사기업의 경우 여학생회 또 행정학과 출신은 필기시험 기회조차 갖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 비상경기이고 여자이다 보니까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서류를 써도 일명 광탈이라고 하듯이 바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기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이 씨는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채 자꾸 시간만 흐르자 눈높이를 낮춰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내 중소기업을 살펴본 이 씨는 열악한 처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기회를 삼아서 써볼까 하고 찾아봤는데 그래도 사람이 이제 요즘 같은 세상에 집도 사고 결혼도 하려면 최소 150만 원 이상은 벌어야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래도 전라북도에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50만 원도 제가 너무 많이 바라고 있는 거더라고요. 옆방에 다른 스터디 그룹을 찾았습니다. 이 모임도 다음 달 졸업할 4학년 2명과 한두 해 전 이미 졸업한 4명이 공기업 취업을 위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한결같은 고민은 돈에 쓸만한 기업이 매우 드물다는 겁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특히 그런 지역민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기업도 손에 꼽을 정도고 그나마 할당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공기업조차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15가 되지. 합이 가장 클 거는 15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취업을 준비하는 도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취업 시장이 열악한 도내보다는 수도권이
취업의 기회나 정보를 얻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4학년을 마치고 이제 완전히 취업 준비를 하면서 서울로 가는 경우가 반이고 그냥 지방에서 남아서 하는 경우가 반인 것 같아요. 서울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보통 이게 뭐 대학원이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취업을 기준으로 보자면은 좀 정보나 아니면은 요새는 취업 필기 시험이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난이도 있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학원을 다니려고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전주시 팔복동의 한 중소기업. 지난해 취업한 정지강 씨가 제품 표면에 레이저 프린터로 생산 연호를 표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한 전문대 전기과를 졸업한 정 씨는 자신의 일터에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 달 급여가 세후 230만 원 안팎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초봉이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연봉을 2,500을 넘게 받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회사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일단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연봉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잔업이 보장되기 때문에 일단 초봉 자체가 거의 3,000, 세전으로 말했을 때 3,0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양호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나가 취업을 한 대학 동기들도 있지만 전주에서 나고 자란 정 씨에게는 계속 가족과 생활할 수 있는 것도 고마운 일입니다. 타양살이는 아무래도 생활비가 더 들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면 지역에 있는 게 수입 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했을 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비용이 절감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저희 쪽 지역에서 취업을 해서 다녔을 때 교통비나 따로 이제 식대나 따로 사는 거에 관한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회사 비나텍의 생산품은 초고용량 커패시터.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순간적으로 고출력 전기를 내는 저장 장치로 가전제품은 물론 스마트 미터기와 발전소 등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10여 년 전부터 제품 개발을 진행해온 이 회사는 최근 국내외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100명이었던 직원을 지난해 15명 더 뽑았습니다. 올해도 200억이었던 매출이 350억까지 성장할 걸로 예상돼 추가 채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한 70% 정도의 대조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신규 채용도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창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회사에 입사한 김정원 씨. 김 씨는 전주에서 9년간 다녔던 한 대기업 사내 하도급 업체를 지난해 그만둬야 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생산량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더 나은 곳에 재취업했지만 실직 기간 내내 가장 큰 걱정은 역시 갈만한 직장이 드물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주 시내에서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면은 쫙 일정돼 있고, 거진 음식점, 뭐 알바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구하기 때문에 또 알바는 또 그게 또 하기 싫더라고요. 고정되어 있는 직장을 다니고 싶고 해서 그게 좀 약간 걱정도 되고 불안하고. 그렇다면 실제로 직장으로서 도내 업체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아쉽지만 급여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업종 구조도 대단히 열악합니다. 어쩌면 더 나은 일터를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게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2014년 현재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국 평균 임금은 283만 8천 원, 전라북도는 246만 2천 원으로 86% 선에 불과합니다. 급여 수준도 낮지만 김정원 씨의 경험처럼 업종도 아주 취약해서 불안정하고 열악한 서비스업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전통 제조업 부분이 한 30%, 나머지 기타 서비스 업종이 한 70%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 숙박업, 그다음에 가족이나 1인 기업, 1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많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좀 어렵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소득이 있어야 소비가 되고 소비가 있어야 투자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라북도 경제는 더욱더 안 좋은 구조에 지금 빠져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도내 경제 활동이나 고용 관련 지표는 최악입니다. 지난해 3, 4분기 전라북도 예산은 15세에서 29세 사이에서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은 63.3%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구직 등 경제활동을 포기한 사람의 비율이 해당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는 의미입니다. 청년 고용률도 전라남도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타지로 떠나가는 발길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라북도로 들어온 청년보다 빠져나간 청년이 7,000명가량 많았습니다. 반면 노인은 빠르게 늘면서 인구 구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1995년 도내 15세에서 34세는 74만 명으로 전체 37%를 차지했지만 계속 줄어 지난해에는 24.2%가 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8.3%에서 2배가 넘는 17.8%로 늘었습니다. 노인에 비해 4.4배나 많던 청년이 20년 만에 1.3배로 대폭 줄어든 겁니다. 이 같은 청년 인구의 유출은 다른 연령대보다 더 많은 문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청년이 사라짐으로써 지역에서 활력을 잃는다는 거죠. 아무래도 청년층이 진취적이고 또 보다 창의적이긴데요. 지역이 창의성과 진취력을 잃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청년이 또 다른 청년들을 생산해내는 가장 중요한 이제 가입 연령층인데, 그 가입 연령층이 사라짐으로써 지역의 어떤 미래가 사라진다고 볼까요? 관계 기관들도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신입행원 연수를 받고 있는 정혜승 씨와 이수진 씨가 은행 창구에서 고객을 맡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서툴러 행여 실수를 하지 않을까 긴장도 되지만 요즘 같은 취업난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취업했다는 사실에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고창 출신이라서 일자리를 구하려면은 도내에서 구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제가 전북은행이 아닌 다른 곳에 직장을 잡았다면 타 지역으로 멀리 떠나야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만, 일단 도내에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지만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최고의 금융기업이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지난해 전라북도와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자병 페스티벌이라는 대회를 통해 취업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서류와 면접을 통해 12명으로 압축된 후보들이 1박 2일의 합숙을 치르며 정해진 주제를 발표해 도내 기관 단체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병 챌린지는 전라북도 청년 고용률이라든지 청년 실업률을 봤을 때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 청년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의 양적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들한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 그래서 스펙 초월, 공개 채용 오디션을 통해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도전 정신을 좀 확산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기획이 됐습니다. 출신 학교나 스펙을 밝히지 않은 이른바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된 이 대회에서 고졸 출신의 정량은 대졸 경쟁자들을 제치고 당당히 대상을, 이양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리크루팅 형태에서는 고스펙 분들이 좀 더 유리한데, 저희 같은 고졸 취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이 불리해서 이런 자병 챌린지 같은 리크루팅 형태에서는 저희가 좀 더 자기 자신을 어필할 수 있고 스펙이 아닌 다른 다양한 것들을 좀 더 보완해서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키워드를 이끌어낸 것은 이들의 성공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 처음 시도된 이 새로운 형태의 채용 방식은 11월 2회 때부터
도내 기업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채용 연계 행사로 거듭났습니다. 전북은행과 이스타항공, 또 혁신도시에 온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입상자 가운데 5명을 채용했습니다. 전주 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행사 이후 반응이 뜨겁자 올해도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자병 챌린지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병 챌린지는 아직 채용 인원은 적지만 요즘 같은 취업난에 도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 인재 채용을 독려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그동안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펴왔습니다. 지난 민선 5기 때부터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들에게 일정 기간 급여를 보조하는 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벌여왔습니다. 또 청년 창업과 관련 교육에도 꾸준히 공을 들이는 등 청년 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실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취업정책이 계속 바뀌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만 해도 특성화고 취업을 독려하다가 일자리 나누기 취지로 공공기관 인턴제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일자리 정책의 주안점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에서는 청년 정책보다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로 해서 경력단절 연수원들이라든가 중장년층, 시니어층에다가 관심을 좀 두고 있다 보니까 청년층에 대한 정책 부분이 빠져버렸었거든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동안 민선 5기 때부터 해왔던 청년층 일자리라든가 이 부분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뭐 뒷받침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은 일자리가 결국 국내외 경제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만큼 공공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경제 구조 자체를 생산성 있게 바꿔서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야 하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과 인내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너무 숫자에 대한 그 개념 그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정책 그 부분이 뭐 여론에 한번 비판을 만든다 한다면 없어진다든가 사라져버리고 아니면 축소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정책을 수립했을 때 그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보완을 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완벽하게 돼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인데 청년 정책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어도 일단 취업을 했지만 청년층은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으면 취업을 미루거나 한 발 더 나아가 타지로 찾아 나서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청년 같은 경우, 계층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실업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 일자리를 계속 찾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제 계속 범위를 넓히고 있고 만약에 그 지역에 다른 지역에 일자리가 있다면 과감하게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벗어나서 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훨씬 더 센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중장년층의 취업 정책으로는 효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일자리 이외에 청년들이 중시하는 문화와 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전라북도 역시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청년 담당 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올해는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어서 다양한 분야의 지원 근거를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그 어떤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 지원할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개 분야 일자리, 복지, 문화, 교육 등 이런 4개 분야에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에 비해 4배 이상 많던 청년이 불과 20년 만에 비슷한 규모로 줄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노인과 청년 비율이 역전될 날도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청년 유출은 다음 세대인 어린이까지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의 역동성은 물론 미래마저 어둡게 하는 근심거리입니다.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면 청년 유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가 한 해 100만 원씩 청년 배당 정책을 선언한 것이 어쩌면 지역 간 청년 유치 경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청년 전담 부서를 만든 데 이어 현재 전북연구원을 통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년 유출이 심화된 만큼 어쩌면 이미 늦은 일인지도 모르지만 그런 만큼 내실 있는 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해 봅니다.